안녕하세요. 건강 스토리텔러 정화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암환우님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커큐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커큐민이 항암에 좋다는 이야기는 너무 많이 알려져 있어서 우리 구독자분들이나 치병하고 계시는 많은 암환우님들이 커큐민이 많이 들어가 있는 강황을 드시고 계시잖아요. 제일 많이 드시는 게 바로 강황밥인 것 같아요. 이 강황밥은 저희 어머님도 자주 드셨는데 저도 저희 남편과 종종 만들어 먹는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네, 커큐민은 강황 뿌리에 최대 5%까지 들어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순수한 카레 분말에 강황 비율이 5%라고 한다면 최대 0.25%의 커큐민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 커큐민이 항암에만 효과가 있는 건 아니고 정말 만병통치약이라고 할 만큼 두뇌 건강에도 좋고 또 치매, 숙취, 또 항염증 효과까지 다양한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MD 앤더슨 암센터에서 발표한 자료에는요, 흑색종 세포의 증식을 억제할 뿐만이 아니라 정상적인 세포에는 전혀 독성이 없으면서 암세포만을 스스로 죽도록 유도한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100% 커큐민만을 유일한 항암제로서 기대하기는 사실 어렵긴 하고요. 하지만 많은 치료 방법 중 하나로 여러 가지를 병행을 할 때에는 참고하기에 매우 좋은 치병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런데 얼마 전에 한 환우님이 저희 직원하고 통화를 하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본인이 강황을 갈아서도 먹고 또 밥으로도 만들어 먹고 있는데 이게 외국에서 별로 효과가 없다라는 기사를 봤다. 효과가 너무 과장된 내용은 아닐까요? 네, 이렇게 질문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찾아보니까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네, 예전에 저명한 과학 학술지 네이처에서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요. 강황에 들어있는 커큐민의 효과가 터무니없이 과장되어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네, 이 내용에 따르면 미국 미네소타대 마이클 월터스 교수팀을 포함한 이 논문에 참여한 연구가들은 커큐민에 대한 환상이 많은 연구자들을 시간 낭비시키고 또 막대한 연구비만 낭비했다라고 말하면서 커큐민 관련 논문 수천 건과 임상 120여 건 가운데 치료 효과를 확실히 보여준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 이 기사의 요지였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보면 정말 강황에 이 항암 효과가 없다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름 없는 소규모 회사가 아니라 네이처 과학정보 사이트에서 그렇게 말을 한다면 더 공신력 있는 것으로 비춰질 수가 있겠죠. 네, 어찌되었던 이 기사가 나오고 2달 뒤에 이 동일한 네이처 사이트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학교 미첼 해거 교수의 기고문이 실렸습니다. 제목은 커큐민 임상 데이터 모두를 폄훼하지 말라라는 제목이었는데 해거 교수는 학술 사이트에 검색을 해보면 제대로 된 임상 실험만 49건이 나오고 이 가운데 17건에서 효과를 보였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미 국립과학원 회보에 실린 논문도요, 커큐민이 프로테아좀의 기능을 억제해서 일부 암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이 프로테아좀이라고 하는 건 단백질 분해 효소인데요. 원래는 프로테아좀이 우리 몸에서 작동하지 않으면 비정상 단백질이 분해되지 않고 쌓여서 알츠하이머 치매나 여러 질병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프로테아좀이 또 과도하게 활동을 하면 정상세포보다 빨리 자라는 암세포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암 환자에게 이 프로테아좀은 적절한 수치로 억제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특히 커큐민은 삼중음성 유방암이나 혈행암 중 하나인 다발성 골수종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 예로 사람의 삼중음성 유방암 세포를 이식해 암을 유발한 생쥐를 대상으로 커큐민을 격일 투여한 결과 종양이 커진 속도가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이런 세포 실험과 동물 실험만으로 커큐민이 사람에게 동일한 항암 효과를 낸다고 쉽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기존 항암제와 혼용할 경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강황의 커큐민 효능을 연구해서 최대한 몸에 부작용을 주지 않는 항암제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다만 저희가 병원에 가도 이 암종에 따라서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항암제가 모두 다르듯이 자연치유든 병행치유든 건강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이 치병 방법이 천편일률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겠죠. 물론 면역을 올리기 위한 운동이나 건강한 밥상은 누구에게나 도움이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예를 들어서 유방암 환우님이시라면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많이 들어가 있는 과일이나 콩류를 과하게 섭취하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고, 또 간암이나 간 수치가 높으시다면 면역력을 높여주는 음식을 좀 드실 때 반대로 그 음식이 독성이 들어있는지 따져보셔야 하겠죠. 마치 심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크레아티닌 수치가 높다면 좋다는 것도 함부로 무작정 따라하기에는 어려운 것과 같은 이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우님들께서는 이게 좋다라는 한 가지 내용만 보시기보단 자신의 몸 상태, 특히 암의 종류와 그 암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다각적으로 알아보시고 자신에게 맞는 여러 가지 치유를 시도해 보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신다면 분명 좋은 결과가 꼭 따라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항상 건강한 음식과 또 활기찬 생활로 좋은 컨디션으로 치병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